영천에 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울산대병원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일부는 폐쇄됐고 의료진에는 검진이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3.1절 기념 마라톤 등 대규모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각 당 경선을 앞두고 문자 메시지 홍보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문자 발송 횟수 제한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면서 울산의 방역망도 아슬아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울산대병원을 다녀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병원 일부가 폐쇄됐고 또 초등학교 교사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 조치되게 됐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북 영천시에 사는 여성인 확진자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다른 확진자를 접촉했고 17일 오전 울산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를 외래 방문한 뒤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확진자가 다녀간 비뇨의학과를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의료진들을 격리하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1명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출신인 이 교사는 다음 달부터 울산에서 신규 근무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난 18일과 19일 학교에 방문해 교사들을 만나고 돌아간 뒤 어제 밀접 접촉자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 교사와 접촉했던 다른 교사 36명도 모두 자율로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 교회는 모든 예배를 중단한 가운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 예배당도 지난 18일부터 폐쇄했습니다. 지자체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울산 예배당 건물 전체를 소독했습니다. 혹시나 그분들이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 드리고 갔다 와서 여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울산시는 오늘 오후 긴급 호소문을 내고 지역의 방역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2월 9일 또는 2월 16일 예배에 참여한 신자들이 있으면 즉시 1339로 연락하여 상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울산에 확보된 음압병상 8곳에는 다른 지역의 환자를 되도록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울산시도 대규모 행사를 속속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교는 입학 시기에 학부모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고 고래바다 여행선도 운항 시기를 늦출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울산 지역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가장 큰 육상 행사인 3.1절 기념 마라톤 행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던 터라 아쉬움이 남지만 전국에서 5천여 명이 모이는 만큼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460여 명이 대구 경북 지역 분들이어서 그분들이 지금 어떤 그런 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18일 열릴 예정이던 AFC 울산현대와 중국팀 경기는 5월로 미뤄졌고 내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던 전국 탁구대회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울산 지역 일부 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졸업식을 간소화한 데 이어 일부 학교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입학식에도 학부모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는 입학식 당일 운동장에 교사를 배치해 학부모의 교실 출입을 통제하고 학생들은 모니터를 통해 입학식을 치르게 됩니다. 또 일본 크루즈선에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항하는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운항 개시 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에 타게 되면 저희들이 3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전파 능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규모 행사를 자제할 계획이라며 각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가 몰려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자동차 업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산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부품 공장의 20% 이상이 몰려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부품 생산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대비해 해당 지역 병원 방문 직원을 조사해 자가 격리 조치하고 또 협력업체 방문 자제령도 내리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방역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 투입합니다. 투입 금액은 선별진료소에 1억 4천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에 7천만 원, 남구와 동구, 북구에 각각 5천만 원씩 등 모두 3억 6천만 원입니다. 앞서 울산시는 이달 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7억 원 등 모두 8억 원을 투입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지원했습니다. 총선 출마 후보들이 무차별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경험 종종 있으실 겁니다. 각 정당 경선이 임박하면서 당장 이번 주말부터 이 같은 문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량 문자 발송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켜지질 않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당내 경선을 앞둔 한 예비 후보가 보낸 문자 메시지.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를 받아서 자신을 꼭 선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예비 후보들은 문자 발송업체를 이용해 문자 한 통에 통상 30원에서 길이에 따라 최대 100원까지 주고 선거 문자를 대량으로 보냅니다. 보통 한 번에 10만 개 이상의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듭니다. 30원짜리 우리가 많이 뿌릴 때는 한 10만 건 뿌리죠. 한 360만 되죠.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선거운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후보들마다 문자 메시지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데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인사하는 것 이외에는 뭔가 할 게 없으니까 구매지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으로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횟수를 선거기간 8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신자를 20명 이하로 수동으로 지정해 문자를 보내면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데 문자 발송업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문자 발송 8회 제한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무제한으로 보내실 수 있으세요. 유권 해석도 다 받아놨습니다. 선관위 쪽에서. 실제로 선관위에 확인해 본 결과 이 같은 문자 발송 행태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술의 관련법과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면서 현행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겪는 문자 공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울산 태광산업에서 액체 폐기물이 누설됐다는 보고를 받고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 작업자가 탱크에 보관된 슬러지 형태의 폐기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탱크 출입구를 통해 2톤가량의 액체가 탱크 밖으로 노출됐고 이 가운데 0.5톤을 수거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조사단은 작업장과 액체 폐기물, 인근 우수관과 하천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환경상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환자 진료 기록을 조작하거나 부풀려 요양급여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안과병원장 4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요양급여 청구 대상이 아닌 단순 시력 교정술 관련 진료를 하면서 마치 환자들이 급여 적용 대상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해 895차례에 걸쳐 2,29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하루에 양쪽 눈의 백내장을 모두 수술하고도 이틀에 걸쳐 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7,7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태화교 인근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자가 남성이고 숨진 지 5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북구 화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내부 51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97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블록 거주자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이 집중적으로 소실된 점 등을 토대로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에는 울주군 웅촌면 범사업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지게차와 공장 벽면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주차돼 있던 지게차 엔진 부분이 집중 소실된 점을 토대로 지게차의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인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농속 항동 도로 건설에 각각 50억 원과 60억 원의 국비를 신청하고 울산 신항 개발과 중부도서관 이전,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에도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건립과 고성능 다목적 소방정 도입, 정원산업 박람회 개최와 전국체전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지난달 통관 기준 울산 지역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 감소하며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울산 세관이 집계한 지난달 울산 지역 수출액은 57억 달러로 전국 수출액의 13.2%를 차지했으며 수입액은 49억 3천만 달러로 전국 수입액의 11.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수출액은 12월에 소폭 상승했지만 석유 화학 제품 부진으로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의 광공업 생산과 고용률만 소폭 상승하고 모든 경제 지표가 일제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2019년 울산 경제 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0.9% 상승했지만 서비스업은 0.3%, 소매 판매도 0.8%가 감소했으며 특히 건설 수주는 50.4%나 줄었습니다.